경남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서 예산 지원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한 사이였던 40대 3명이 사체 문제가 발생하자 한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를 도왔습니다. 창원시가 창동예술촌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권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상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함양 지역 종가 음식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요리법 전수와 종가 맛집 개발 등도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나긴 공방을 벌였던 무상급식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도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상이든 선별이든 교육청이 알아서 하되 지원 수준은 인근 부산이나 울산의 수준에 맞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상급식 대책을 묻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질의 답변에 나선 홍준표 경남지사는 급식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밝혔습니다. 도의회가 교육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으로 감사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무상으로 하든 선별로 하든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며 무상급식 불가 원칙에서 물러섰습니다. 무상급식을 하든 그다음에 소득별 무상급식을 하든 도에서 관여치 않겠습니다. 단 지원 수준은 인근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수준과 맞춰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그 평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도지사의 지원 입장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산 사정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살을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도지사가 말한 지원 수준이 식품비만 말한 것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비율을 말한 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일단 진일보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양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협상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돈을 빌려준 동업자를 살해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증거를 인멸하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3명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늦은 시각 오토바이를 타고 온 남성이 식당 앞에 멈춰서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식당 동업자인 친구를 숨지게 한 다음 날 평소처럼 태연하게 영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친구를 숨지게 한 것은 지난달 30일. 사채를 대신 놓아주겠다며 친구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불어난 이자 수백만 원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사채 용금과 이자를 3억 원으로 불러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 독촉에 의해서 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1억 빌리면 하루에 이자가 어떤 데는 5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독촉하는 친구를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불러 차량 안에서 숨지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인적이 드문 강가까지 시신을 싣고와 훼손한 뒤 곳곳에 파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장소에 도착한 또 다른 친구에게 차량에 핏자국을 지워 외딴 곳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신 이유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찰은 동업자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45살 김모 씨와 시신 유기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친구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전국을 휩쓴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대한 방역 조치가 경남에서 전면 해제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24일 전남 영암 유경오리 농장 AI 발생 때부터 경남에 내려졌던 방역 조치를 오늘자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1일 양산, 올해 1월 19일 고성에서 AI가 발생해 8놈과 14만 8천 마리의 닭을 매몰 처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AI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도 가금류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장에서는 상시 예찰과 공동방제단 운영을 계속합니다.
침체된 옛 마산의 도심을 살리려고 시작한 창동예술촌 사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났는데요. 창원시가 창동예술촌 사업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굽이굽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작은 상점이 즐비한 마산 창동.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문을 연 점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촌을 만들면서 끊어졌던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고 이제는 빈 점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TV에서 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게 됐습니다. 사업 직전 4,000명 수준이던 주중 방문객이 최근 8,0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유동인구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선 같은 것도 지중화로 다 돼가지고 너무 깨끗해졌고 그 주말이나 주일 같은 데 보면은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때문에 창동예술촌 입주자가 54명에게 지원하는 공방 임대료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조금 살아날라는데 이걸 확 중단해버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도로 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창원시와 시의회는 창동 활성화가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임대료 지원을 2018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이처럼 예술촌의 예산 지원으로 이 일대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정작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건물주들이 잇따라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창동에서 손글씨 공방을 운영해온 서지회 씨. 지난 2013년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예술촌 입주작가 모집에 응모했고 다행히 창동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뭐 조금 더 다른 좀 외곽이나 다른 이제 뭐 동으로 제가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상인은 재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벌써 고민입니다. 지난해 계약할 때도 임대료가 올랐는데 건물주가 올해 다른 가게에 임대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 예술촌이라고 하지 그렇게 막 서울처럼 막 엄청 많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월세를 올린다고 해서 저희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시는 예술촌 지원 사업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상권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그 상권의 흐름에다가 맡겨야 되지 시장 원리 쪽으로 일단 둬야 될 부분이고 그 흐름을 우리 행정이 막아서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창동 상권이 모처럼 활성화되고 있지만 정작 임대 상인들은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제철 재료로 푸짐하게 차려내는 것이 종갓집 상차림인데요. 함양군에서는 이런 종가 음식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전수교육이 열렸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명으로 쓸 함양에서 자란 삼도 잘게 채를 칩니다. 함양군의 종가 음식 조리법 교육 시간에 2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재료 손질이 까다롭고 각 집안의 전통 장맛으로 감칠맛을 내는 것이 종가 음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번 종가 음식 전수 교육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맛을 재현할 수 있는 표준 요리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끼니 안에 종가의 음식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손쉽게 요리하고 좀 더 쉬운 재료로 그 종가의 음식들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번 교육은 남원 양씨의 내림 음식인 갈비찜과 하동 정씨 집안의 황태구이를 시작으로 모두 15차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초 함양군이 발굴한 종가 음식은 하동 정씨, 남원 양씨와 풍천 노씨의 전통 음식. 세 종 중에 6종 상차림 메뉴 30여 가지입니다. 음식 문화 좀 발전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먹거리 연구에 또 상림 쪽에는 100세 음식 지구를 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종중과 연계된 또 상품을 개발하고 또 우리 함양의 음식 자원 문화에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드나드는 손님이 많아 색과 모양의 공을 들이고 푸짐하게 차려내는 종갓집 상차림. 함양군은 고유의 맛과 향을 이어가기 위한 전수 교육을 통해 음식 관광 자원 상품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 적조는 지난해와 비슷한 이달 하순에 발생하고 해파리 발생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남해군 해역과 전남 여수 일부 해역에서 소량 발견됨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는 이달 하순에 적조 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전국 71개 해역에서 보름달 물해파리가 발견돼 고성만과 자란만 등의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대형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출현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천시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신임 의회 사무국장이 정상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새로 임명된 의회국장 임명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인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신임 의회 사무국장이 다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천시장은 지난달 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원 질문 도중에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등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고급 외제차로 고의 추돌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문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을 함께 공모한 2명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진흥화되고 있어 일벌백계를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거제시 이륜면 구조라리 인근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인근 전력선이 끊어져 일대 전기 공급이 3시간 넘게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이 작업대를 펼친 상태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의사자로 지정된 2명에게 특별 위로금과 유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2월 창원에서 저수지에 빠진 여학생을 구조하고 숨진 17살 윤모 군과 또 지난 4월 남해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27살 김모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특별 위로금 1,500만 원과 매달 1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족들의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합니다. 고객 명의로 수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새마을금고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진해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혐의로 진해의 한 새마을금고 전 직원 48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2살 이모 씨 등 20명으로부터 모두 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